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기본서 227페이지고요. 핵심 교재는 4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핵심 교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기한 의사표시와 강박이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도 유사하고요. 효과는 같습니다. 효과는 모두 취소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기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의의는 타인의 기망 행위에서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여기서 착오라는 것은 이제 백구조에서 의미하는 착오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특별히 여기서 착오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타인의 속임수, 기망 행위에서 착각에 빠지고 그러면서 의사표시. 자, 성립요건 1번 2단의 고의. 자, 막 가볍게 밑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요게 이제 다술이고요. 타인을 속여가지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걸 이제 2단의 고의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2번이 조심해야 되죠. 1번은 아니고요. 2번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 특히 위법에다 동그라미,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법한 기망행위 하면 기망은 기망인데 속임수는 쓴 것은 맞는데 위법성이 없는 기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그럼 위법한 기망행위, 위법하지 않은 기망도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흔히 쉽게 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아주 신사과를 달달하고 표현한 사과장수의 표현은 과연 위법성이 있는 기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법성이 없는 기망이라고 합니다. 속인 건 맞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용, 참고, 참을 인자, 용 받아들인다.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점상이나 또는 야시장이나 또는 재래식 시장 등에서 요즘 재래식 시장에 물건은 아주 좋은 물건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런 이제 야시장, 노점상 이런 재래식 그 시장에서 다소 좀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상등품으로 속여서 팔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위법성을 갖춘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용 있는 대상점, 신용 있는 대상점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은 백화점 같은 데서 또는 전문점 이런 전문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나 백화점에서 예를 들면 조잡한 물건을 아주 질 좋은 물건으로 속여서 팔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기망이다. 말이 잘못 나올 뻔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백한 기망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뒤에 이제 판례도 유사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협한 기망이에요. 그리고 기망은요, 적극적 기망과 소극적 기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기망이라 그러고요. 소극적 기망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기망이라 합니다. 네,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소극적 기망이라 하는데, 자, 당연히 우리 판례는 적극적 기망 외에도 소극적 기망도 기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 기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인데요. 소극적 기망이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사기자에게 일정한 밑줄 하나 쳐두십시오. 사기자에게 일정한 고지 의무가 있었어야 한다. 여기다 밑줄 쳐두십시오. 이 니은 부분에 자, 두 번째 줄에 일정한 고지 의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앞에 신의칙과 관련된 판례였는데요, 여러분. 요건 이제 여러분 문제에서 확인했지만 교재에는 판례가 없었을 거예요. 자, 제가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이럴 때 이제 보충 자료 나갈 때, 또 그 사이에 새로운 판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추려가지고 또 제공해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충 자료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약속드리고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자가 그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나고 신의칙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이거 따지게 되면요. 뭐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냐면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는요. 왜냐하면 진실을 뭐해서요? 은폐하거나 침묵을 지켰거든. 근데 사기가 이제 성립되려면 아무래도 그 요건이 좀 더 엄격하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소극적 기망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의 측에는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판례도 있었죠. 어떤 판례요? 역시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유치될 것이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신의 측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소극적 기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은폐, 침묵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폐하거나 그래서 적극적 기망은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 그렇지만 소극적 기망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망의 정도는 방금 위에서 위협한 거기서 설명드렸죠. 기망 행위는 사회 통념상 위협성이 있다고 할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과관계. 네,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을이 갑을 기망했기 때문에 갑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자, 그다음에 강박으로 넘어가세요. 강박도 타인의 강박 행위에서 공포심에 빠지고 그 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행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런 의의는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이 성립 요건 역시 2단의 고의가 있었다. 상대방이 표의자를 강박해서 공포심에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나오게 하려는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위협한 강박행위에 의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분 출제는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거든. 위에도요. 위에 사기에서도 성립 요건의 2항 앞에 별 하나 제가 언급 안 했으니까 다시 사기 부분에서도 성립 요건의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작은 별 딱 달고 강박에서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2번 위협한 강박행위고 앞에다가 별 하나 딱 달아두세요. 그리고 기억니은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위협한 강박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위법성이 없는 그런 강박도 있을 수 있느냐? 강박은 공포심을 부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강박도 있느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어떤 그 다른 회사에서 격리 과장으로 스카웃된 친구가 있어.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을이라는 친구라 하자고요. 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위에 즉 이미 기존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 회사에서 격리부에서 잔뼈가 굵어서 지금 부장 직급을 달고 있는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을이라는 친구는 타 회사에서 스카웃돼 왔단 말이에요. 네? 격리부 회사가 이제 이런 아주 뭐 자금 쪽으로 굉장히 자금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격리부를 많이 신경을 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을이 이제 스카웃돼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막 서류 검토를 막 할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발견치 못했던 중대한 어떤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인 격리부장이 지금까지 장부 조작을 해가지고요. 회사의 공금을 상당 액수를 뭐였다? 횡령하고 장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발단이 여기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회사에서는 말을 안 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따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장님, 실토하시고 자수하시죠. 지금 해먹은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이건 구속감인데 사장님한테 스스로 자백하고 잘못을 용서를 비시죠.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극도의 공포심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과장이 부장을 공포심에 빠뜨렸다. 이게 과연 위법성을 갖춘 강박이냐? 강박은 강박이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사상 소출을 받겠다라고 함으로써 형사상 소출한 표현을 또 어려운 표현을 했는데 벌을 받겠다는 소리. 소출한 것은 다시 말해서 벌입니다. 형사적으로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범죄 저지른 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자가 상대방이 공포심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을 갖춘 강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부장이
선뜻 자수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죄를 그동안 그렇게 해먹었지만.